그 이제 영상 같은 거 찾아보셔서 거기서 막 뭐 엔수 높이가 어쩌고 뭐 유시스 뭐 유속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있거든요. 봐도 돼요. 근데 그 공부량이 이만하다고 하면 시험에 나오는 건 요만해요. 양이 이만하면 우리가 갑자기 연력학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수력학하고 연력학 배운단 말이에요. 배우는 양이 요만해.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냐? 안 돼. 지금 전기 이해도 못하겠는 뭔 연력학이요. 이 정도 되는데 공부량은 요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중에서도 요 정도만 해. 우리 절반만 맞춘다는 마인드.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원리 원칙이 어떻고 저치고 이런 걸 따지면은 그 봐요. 그냥 말리진 않아. 네. 그래서 요만 해도 충분히 점수 나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수력 발전, 뭐 다들 아시죠? 한국어만 할 줄 알면 돼. 우리가 수력 발전하면 딱 떠오르는 게 댐이 이렇게 있죠.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댐을 만들어 댐이 여기. 원래는 이제 물이 이렇게 가야겠죠. 물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한다? 댐을 이렇게 시원하게 되는 거죠. 댐을. 그럼 여기 물이 이렇게 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문을 열어서 물 이렇게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해서 뭐라는 거? 낙차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런 프로펠러 돌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프로펠러 이게 물레방 같은 프로펠러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려서 물은 떨어지고 돌아가니까 여기서 이게 전기가 생성이 된다. 뭔지 아시죠? 수력 발전.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장점은 이제 화력 원자력과 달리 즉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가동 및 정지가 용이하다. 즉 문만 열면 되잖아. 수문만 열고 닫고하면 되잖아요. 저장의 에너지 전달이 가능하여 효율적 운전이 가능하다가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 뭐야? 양수 발전하래요. 수력 발전 중에 양수 발전. 즉 에너지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건 뭐냐면 물을 끌어다가 여기에 올려놓는 거지. 양수기 아니고 양수기. 물 퍼는 거. 오케이. 네, 즉 새벽에 전기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은 하고 싶어서 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한 호기를 돌려도 전력이 뭐해도 100이 나와요, 무조건. 그럼 100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보고 새벽에 쫙 일어나서 전기 시스템을 쓸 거예요? 안 쓸 거 아니에요? 나 50밖에 못 써. 그럼 나머지 50 어떻게 돼요? 그냥 버려진다. 쉽게 말해서. 전기는 이제 전기를 보관할 건 뭐예요?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막 변조선 이렇게 ESS 시스템 배터리 충전 다 해도 전기가 남아. 그 남는 전기 어떻게 해? 버려? 아깝잖아. 그럼 뭐 한다? 양수기 돌리는 거야, 양수기. 모터 돌리는 거, 그 잉여 전기. 돌려서 여기 있는 물을 뭐에 끌어다가 올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올려서 물 쌓아주는 거지. 그래 놓고 이제 언제? 낮 시간대. 낮 시간대에 화력 발전, 원자력 똑같이 100 생산해. 여러분들은 이제 120을 써. 그럼 20 어디서 충당해? 문 열어라. 이렇게 열어보죠. 20 충당. 이해가시죠? 우리나라는 거의 양수 펌프. 그래서 에너지 저장이 가능하다. 보온형 수명 호수 관계 가능하면 수전 이용률이 높다. 단점은 환경 문제. 그다음 장소 선정이 제한적이죠. 집 앞에 건설하고 싶다 해서 집 앞에 건설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초기 건설 비용이 크다. 자, 됐죠? 그다음 이제 위험평균 유량대인데 이거 큰 의미 없어요. 큰 의미 없어. 보면은 A 곱하기 B 곱하기 K요. 그래서 1년 동안 내린 B의 높이, 면적, 유출 개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내린 B. 근데 우리는 1년 동안 내린 B 가져가는 경우 양수에서 쓴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죠. 이거. 그래서 그냥 근데 뭐 문제가 뭐 나오냐? 안 나와. 나오면 다 곱하면 돼.
나와 있는 숫자 계산기 다 곱하면 거기에 있는 숫자가 하나 뜰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체크하면 돼. 네, 그렇고요.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유령들 날짜별로 물의 양을 체크해놓은 그래프인데 그거 이제 유형 곡선인데 유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360을) 여기 하면 361부터 2, 3 1년이니까 365일이죠. 그럼 오늘 비 그냥 체크를 해요. 간단하죠? 체크를 해. 이렇게 그냥 체크해 놓으면 이게 의미가 있냐 없냐? 잘 안 보이죠? 전반적으로 여름철에 높을 거고 겨울철에 전반적으로 낮겠죠. 그거 보는 거예요. 유량에서 물의 양을 체크해 놓고 그거를 이제 유량도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유황 곡선이에요. 유량도를 높이 순으로 정해요. 그래서 얘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유량도 가지고 날짜 쫙 해놨죠? 이제 엑셀 들어가서 뭐 하면 돼? 내림차순 정리기죠. 클릭하면은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뜨겠죠. 이해가시죠? 날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그래프만 보는 거예요. 그래프만. 이해가시나요? 이거 가지고 뭘 선정하냐?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땜 지을 수 있냐 없냐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얘가 낮아 1년 동안 측정을 했으니까 여기다 땜 지으면 안 되겠죠. 땜 짓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유량이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낮아. 그럼 여기다 땜 지으면은 손해죠. 이해가시죠? 그린도는 많지만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유량을 착 해놓고 바로 적산, 그걸 이제 적산 유량 곡선이라 합니다. 이걸 쫙 쌓아놔요. 더하기. 이거 방금 요 유량도 가지고 유황 곡선도 나타내고 적산 유량 곡선도 나타내면 더하기를 해. 다 더해가지고 요거 뭐가 된다? 저수지 오할 땐 용량 선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게 이제 적산 유량 곡선입니다. 뭐 나오면 저게 답이고요. 그냥 말만 들으면 돼요. 그냥 어차피 서술하는 건 없어요. 저기 넘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적산 유령 곡선 가지고 결국에 뭘 선정하구나. 댐을 용량을 선정을 하는구나. 댐을 지을지 말지 짓는다 하면 댐 높이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많이 유량이 많은 것보다 더 높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걸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적산 유령 곡선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내림 차수를 쫙 했어. 내림 차수 쫙 해서 요거를 이제 점을 이렇게 딱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때마다의 그 뭐예요? 물이 얼마큼 차여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읽어보시면 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365일 쫙 갖다 놓은 것 중에서 그 중에 이제 65일은 풍수량, 그래서 이 지역의 풍수량은 얼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의 풍수량은 얼마다. 그 다음 평수량이 185, 딱 절반. 360 나누기 2 하면 얼마? 그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계산기 필요할 수. 181. 365일이니까 5일 살짝 제끼고 365일 나누기 2 하면 180일 되죠. 더하기 5일 하면은 어렵진 않죠. 그 평균. 1년 평균. 즉 평균 정도는 뭐 이 정도 수위는 항상 유지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시죠? 어렵진 않죠? 이 정도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저수량 해서 275일 돼가지고 뭐 외우는 법이 있던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저수량은 조금 더 낮은 양이고 갈수량은 이제 물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보면 365일 중에 355일 돼 있으니까 딱 10일 있죠. 10일 가뭄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량, 홍수량 되죠. 홍수량은 뭐 갈수량의 반대예요. 그거는 하루. 제일 높은 하루 있죠. 보름이면 하루 있죠.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 요즘 뭐 역사가 또 갱신되고 있긴 하지만 집중호우가 너무 내리죠. 그래서
그 집중호우 내리는 그 시기 하루 이틀 있죠. 그때가 수위가 가장 높을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그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량, 홍수량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홍수량이 제일 홍수가 이제 물 넘치는 거죠. 1년 중 하루 이틀 정도의 양만. 그래서 그렇구나 하시면 돼. 그렇구나. 아, 그럼 이거 내가 배웠다 생각하지. 기출 풀 때 내가 저 말을 들어본 적은 있다. 아, 이것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뭐 빽빽하게 기억하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렇구나만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만약에 기출 풀다가 나온 다음에 아 이거 어디서 이렇게 배웠는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수업 시간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챙기는 거는 실제 이제 기출 풀다가 이거 어디서 배웠는데 하면 그때 가서 한번 찾아보면 그 다음부터 그쪽 관련 문제는 안 틀려요. 일단 그렇게 공부할 생각이 많이 들까. 자, 그다음 이제 치수 방법은 뭐 수로식, 댐식, 댐수로식, 유역변경식이 있는데 우리는 뭐 써요? 우리는 댐 쓰죠, 댐. 수로식은 그 물길 자체가 저기 뭐냐 나야가라 폭포야. 자연적으로 그냥 돼 있어. 그냥 물이 지가 알아서 떨어져. 그럼 그걸 왜 만들어? 그렇죠. 그냥 거다가 뭐 발전기 갖다 놓으면 돼요. 그게 수로식이야. 근데 이제 후반때 우리가 같은 경우 댐 수로식을 말. 댐은 그냥 말 그대로 물이 굉장히 풍부한 거죠. 굉장히 풍부한 데다 뭐만 짓는 거? 댐만 짓는 거예요. 그다음 댐 수로식은 뭐냐면 물길이 이렇게 있으면 뭐 물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데도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가겠죠.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잘 안 보이긴 하겠습니다. 물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물길 가는 애들끼리 조금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모아. 일부러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댐을 짓는 거지. 그게 이제 댐 수로식이에요. 즉 수로식 플러스 댐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뭐 물량이 기본적으로 많아야 돼요. 많은 건데 좀 부족한 건 옆에 있는 이런 걸 좀 땡겨서 쓰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유역 변경식 같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산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낙차가 있잖아. 낙차가. 너무 좀 티나게 그릴게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낙차는 여기서 이제 댐을 내가 이렇게 지어. 그러면 수위가 이렇게 차면 물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 다음 여기다 그냥 터널을 파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물길을 파요. 물길을 파. 물길을 파서 요 정도 댐 높이를 그대로 여기다 댐을 지어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보이진 않죠? 그러면 물이 이렇게 차겠죠? 그럼 수분 열면 물이 어떻게 떨어져요? 오케이? 낙차가 월등히 커지죠? 이게 변경하는 거예요. 뭐를? 물기를 이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 고낙차를 얻을 수가 있겠죠. 뭐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그런 재미를 위해서. 그렇구나. 좀 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량 방식은 뭐 유입식, 저수지식, 조정기식, 양수식, 조려식 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 유입하고 이제 양수식을 쓰죠. 뭐 뭔 식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잘 나오는 건 아니죠. 자, 그다음 이제 수력 발전 출력 이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이제 무조건 외우세요. 요거는 뭐 나중에 외워야지 그냥 지금 외우셔야 돼요. 지금 외우셔야. 그래서 9.8 QHN입니다. P는 9.8 QHN. 이거 외우시고 Q는 유량이에요. 유량. 네, 유량. 그러니까 물, 양. 오케이? 물량. 그래서 미터 세제곱당 높이 얼마큼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물량이 뭐 디테일한 식은 나중에 저기
시기 가서 똑같은 시기인데 그때는 단위도 시기에서 단위도 보면서 해야 되는데 필기는 되게 단위 가지고 장난 잘 안 치고 그냥 다 곱하면 다 이기네요. 그래서 물이 얼마 정도의 높이에 있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위치 에너지, 물의 위치 에너지. 네. 9.8은 다들 아시죠? 그건 알아야지. 중력가속도 9.8. 그래서 9.8 QH 이렇게 하면은 말 그대로 그 물의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 네. 그 위치 에너지에다가 이건 뭐죠? 효율이 효율. 위치 에너지를 전부 다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 좋겠지만 그거는 뭐 불가능하겠죠. 에너지는 뭐 무조건 손실이 좀 발생하니까. 그래서 수차의 효율, 그 다음 발전기 효율에 따라서 조금 손해를 보면서 발전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전소에서 나오는 출력이고요. 만약 양수기다, 양수기. 지금 물을 끌어올려야 되죠. 물을 끌어올리는 것도 똑같이 P는 9.8 QH. 여기는 이제 얘는 발전되는 거고 얘는 역으로 전기를 갖다 먹어야 되는 거지. 전기를 얼마 주면은 물량 어느 정도를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린다는 소리죠, 얘는. 시기 똑같은 시기인데 의미가 아예 반대예요. 다만 이제 효율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효율을 반대로. 그냥 뭐 하나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이것만 해도 돼요. 효율은 여러분들 나중에 좀 제대로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을 거는 식으로 외우면 너무 헷갈리지. 효율을 딱 볼 때는 뭘 생각하면 되냐? 입력과 출력을 생각해야 돼. 입력과 출력. 다시 입력과 출력. 그래서 뭐가 입력이고 뭐가 출력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발전소야. 지금 수력 발전소죠. 그럼 뭐가 입력이에요? 그치. 유량. 물의 그게 입력이죠. 출력은 전기 에너지잖아. 이해가시죠? 이 효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수기야. 양수기는 입력이 뭐예요? 뭘 넣어줘? 전기를 넣어주잖아. 그 다음 뭘로 나오죠? 그게? 그래서 물의 위치, 유량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발전소, 발전기냐 전후기냐에 따라서 이 효율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맨날 이제 나중에 하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마다 그냥 수식을 외워서 쓰는 것보다 필기는 그냥 해야 돼요. 필기는 그냥 외워서 해야 되는데 필기할 때는 워낙 이 효율 관련된 게 이제 잘 나오다 보니까 문제에서 뭐가 입력이고 뭐가 출력인지를 항상 보라고 해요. 그거 뭐 귀찮으면 뭐 틀리면 돼요. 자, 됐죠?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는 뭐 설명이 다 잘 적혀 있습니다. 잘 적혀 있고요. 그래서 수차, 그래서 펠톤 수차, 충동 수차고, 나머지 뭐 반동, 그 다음 반동, 전부 다 반동이에요, 반동. 그래서 펠톤 수차가 뭐냐면, 고나차 또는 중나차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돼요. 우리 물레방아는 다들 기억나요? 물레방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떨어지면서 얘를 이렇게 돌리죠. 얘가 뭐냐? 얘가 펠톤 수차예요. 얘만 펠톤 수차. 이해가시나요? 그 장점이 뭐냐면 물이 높은 데서 떨어져도 얘는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중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뭘 생각하면 되냐? 우리 저기 비행기 엔진 있죠? 날개. 비행기 엔진 날개 보면은 물론 그 터보 그거 말고 저기 뭐 뽕긋하게 솟아서 날개가 막 다 이렇게 크로스돼서 날개 모양하게 살짝 틀어서 다 돼 있죠? 약간 선풍기처럼 선풍기 날개가 많다 생각하면 돼. 약간 반응이 이렇게 꺾여서 돼 있죠? 그런 애들에다가 위에다 물 떨어뜨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면적이 넓으니까. 이거 물 떨어뜨리면 얘가 깨지게.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저기 선풍기는 다들 아시죠?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계력관에서 이렇게 반대로 해. 그 다음에 위에서 물을 떨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냥 물을 맞고 돌아가겠죠. 근데 조금 높은 게 아니고 많이 높아. 그럼 어떻게 물 떨어지면? 깨지겠죠. 이해가시나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반동 수차는 전부 다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그림은 보이시죠? 이제 일부러 그 그림을 갖다 놓은 건데. 오케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물을 세게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물 양이 많으면 많이 돼. 물 양이 많아. 물을 고낮에서 떨구는 방식이 아니고 얘는 물을 오히려 속도를 줄여야 돼. 줄여서 물량을 이렇게 우리 워터 슬라이드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보면 물 이렇게 추가하면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죠. 워터 슬라이드 알죠? 광고하잖아요. 이렇게 생겼어. 여기 안에 여기에 수차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이 고낙차로에서 오죠. 낙차로에서 오는 거를 촥 하면 물이 이렇게 돌겠죠. 돌면서 얘도 촥 돌린다. 오케이? 그게 이제 바로 이런 반동 수차다. 그래서 펠톤 수차 같은 경우는 고낙차, 중낙차에서만 쓰고, 프란실 수차, 프로펠러 수차, 카플란 수차, 사류 수차 전부 다 낮은 저낙차에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란실 수차 있고 프로펠러 수차 있고 한데 프란실 수차랑 카플란 수차를 특징을 합친 게 사류 수차인데 사류 수차는 잘 안 나오고요. 잘 나오는 거는 이제 카플란 수차예요. 카플란 수차. 왜냐? 흡출관이 필요하고 흡출관. 흡출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카플란은 전부 다 저에서밖에 안 쓰고요. 저에서밖에 못 쓰고, 카플란 같은 경우에는 뭐가 흡출관이 필요하다. 그럼 흡출관이란 뭐냐? 흡출관이란 뭐였어요? 여기 보면 유효낙차를 크게 하기 위해 사용된 거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저기 호수 같은 거 쓰잖아. 호수 같은 거 물 한 번씩 뿌려봤죠. 그럼 이제 물 줄 때는 그냥 이렇게 주잖아. 친구한테 물 쏠 때는 이끌 어떻게? 그렇지, 그게 흡출관이에요. 간단하죠. 주둥이를 쪼으면 어떻게 돼요? 압이 세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효낙차를 크게 하는 효과랑 같은 거예요. 물이 높은 데 떨어지는 건 똑같이 압이 세겠죠. 그렇게 그냥 이해하면 끝이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어렵게 생각하면 돼요. 끝입니다. 그 다음 조속기, 유량속도, 이름 자체가 조속기잖아요. 조절한다, 속도를. 그래서 유량속도 조절, 입구, 밸브, 유량 차단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는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떨어집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댐을 통해서 물이 떨어지는 거를 발전하는 게 아니고요. 댐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차겠죠. 그렇죠? 그럼 옆에나 요 안에 있어요. 그럼 물을 따로 빼. 여기서 이렇게 빼요. 빼서 요 물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이렇게 물이 있으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빠져서 여기서 프로펠러 돌리는 겁니다. 따로 있어요. 옆에. 여기서 낙차 떨어지는 거 가지고 본 적 없죠? 어떻게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되게 발전소 하면 옆에나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그래서 옆에 있어요. 옆에. 되게 옆에서 물 따로 빼서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가. 굿.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래서 이제 물 유량 차단하고 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속기 가지고 물량 조절할 수도 있고, 흡출만 가지고 이렇게 더 세게 하고. 그래서 카플란 수차만
그래서 카플라 수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각도를, 방향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 그래서 뭐 그림 보시면 대충 볼 수가 있어요. 끝입니다. 수력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유량도가 뭐냐? 유량 관련해서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차. 출력식은 꼭 외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차 관련해서 나옵니다. 네, 그렇게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그거 이상으로 나온다 하면은 이제 그거 갖다 버려야지. 뭐 유량 좁아가지고 뭐 같은 구멍에서 같은 양 나온다, 뭐 같은 구멍에서 좀 작은 양 나온다, 뭐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보내주시고. 자, 됐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그렇게 풀어보시면 되고, 그냥 봤다만 기억하시면